남가주 지역에 나흘 동안 계속된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곳곳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주요 유통업체들이 친화적인 반품 정책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귀화 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귀화자의 시민권 취소 절차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안전하다는 인식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대체할 새 건강보험 시스템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올해 치러진 각 지역 선거 결과는 내년 중간선거에 상당한 나비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도 LA 일부 지역에선 강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이번 호우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돼 나흘 넘게 이어졌는데요. 오늘 오전엔 부분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주말 동안 내린 강한 폭우에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LA 지역은 11월 기준인 역대 최고 강우량인 2.57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속출해 차량이 깔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몬터레이 카운티의 해변에서 39세 남성이 딸을 구하려다 숨졌습니다. 당국은 실종된 여아의 시신도 발견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세크라멘토 북부에서 교량 침수로 차를 몰고 다리를 달리던 71세 남성이 홍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샌디에고 인근 해상에서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 선박이 폭풍우에 전복돼 최소 4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해안경비대가 밝혔습니다. 비 소식은 오늘 산발적으로 내리고 수요일 잠시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요일에 또 다른 폭풍의 영향으로 금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쇼핑에 나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체들이 하나둘씩 고객 친화적인 반품 정책을 철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반품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단순 소비자 변심에도 스스럼 없이 반품을 받아줬지만 관련 규정을 강화해 손실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타겟 등 주요 유통업체는 연휴를 앞두고 변화된 반품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반품을 받아주는 기간을 조정하거나 환불에 걸리는 시간을 늘려 소비자들이 반품을 꺼리게 만들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com 구매 물품은 반송 물품이 지정 장소에 접수되면 당일 환불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 절차에 최장 30일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화장품 유통업체 세포라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판매된 물건을 반품할 경우 현금이 아닌 스토어 크레딧으로만 환불해 줄 것을 발표했습니다. 반품에 대한 손실을 재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반품 처리 과정에서 배송료가 책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과 TJ maxx 컴퍼니는 그동안 무료로 진행되던 반품에 대해 수수료를 차감할 것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최대 11달러 99센트가 소비자 환불 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전미 소매연맹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 반품 규모는 8,499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반품된 제품의 9%가량을 사기성 반품으로 구분했는데 특정 기간 물건이 필요해 이를 구매해 사용한 뒤 필요 없는 물건이 되면 반품을 반복하고 있는 비양심 소비자들의 비율을 지적한 겁니다. 전체 소비자의 82% 상당은 여전히 무료 반품을 제품 구매 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품 경쟁으로 과다출혈에 시달렸던 유통업계의 이번 변화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 이후 귀화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시민권 박탈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귀화 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귀화자의 시민권 취소 절차를 검토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안전하다는 인식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LA 데일리 뉴스는 최근 연방정부가 기화심사 강화와 신원 검증 확대, 일부 기화자의 시민권 취소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며 기화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부 분쟁 지역 출신 기화자들은 리얼 아이디를 갖고도 여권을 별도로 휴대하며 단속에 대비하고 있고 해외 방문 후 재입국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범죄 연루 가능성이나 안보 우려가 있는 기화자에 대해 시민권 취소를 검토하라는 내부 지침을 배포한 사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지 시민권 제도 폐지 발언이 이러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시민권 박탈은 법원 명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경우, 중대한 허위 진술 또는 사실 은폐, 군 복무 조건 기화 후 5년 명예복무 미달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시민권이 취소되면 당사자는 귀화 이전 신분으로 돌아가며 그를 통해 시민권을 얻은 배우자나 자녀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탈 사례가 급증했다는 통계는 없지만 인종 출신지에 따라 기화, 박탈 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해왔다는 점이 기화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법적 요건은 엄격하지만 정치적 기류 변화와 기화 시민들의 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책 투명성과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이 1년 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국제교육원이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에서 2026학년도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년 전보다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급격한 감소세입니다. 조사 대상 대학 57%에서 신규 유학생 감소를 답했는데 비자 취득 관련 우려가 96%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여행 제한 68% 순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가 반유대주의 시위가 잇따르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사상을 검열하겠다며 SNS 심사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 비자는 취소됐고 신규 등록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대학 외국인 유학생은 120만 명 규모로 전체 등록자의 약 6%를 차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며 커피와 열대 과일, 일부 소고기에 적용하던 관세를 긴급히 풀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조차 부담스러워진 저소득층 소비 현실, 고급 항공권과 호텔을 찾는 고소득층 증가, 여기에 전 세계적인 비프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소비 양극화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특정 농산물의 관세를 전격 풀었습니다. 올해 4월 상호 관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안팎의 일괄 관세를 매긴 지 7개월 만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소고기와 커피, 차, 코코아 등과 열대과일, 견과류, 과일 주스, 향신료 등의 농산물이 관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문제는 관세를 일부 되돌린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소비 양극화를 단숨에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델타항공도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일반석 매출은 1년 전보다 5% 줄었는데 프리미엄 좌석 매출은 5% 늘었습니다. 또한 고급 호텔 브랜드 매출은 올해 들어 약 2.9%가 늘었지만 저가 호텔 매출은 같은 기간 3.1% 줄었습니다. 이런 소비 양극화의 바닥에는 생활비 압박이 깔려 있습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임차인의 절반인 약 2,260만 명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3만 달러 미만 임차인의 주거비를 내고 남는 돈이 한 달 평균 25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평가사 벤티지 스코어 분석을 보면 팬데믹 이후 낮은 소득층일수록 카드나 대출 연체 비율이 높아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프플레이션, 소고기 가격 급등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미국 소사육 두수는 올해 8,600만 마리 수준으로 떨어져 195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인하와 지원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후반부 의회 판도를 결정할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대체할 새 건강보험 시스템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더 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몇몇 민주당 인사들과 개인적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큰 액수를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끝난 역대 최장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기간 연말에 종료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라는 민주당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그와 관련한 양보 없이 셧다운을 끝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최악의 의료제도라고 비판하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자 원하는 보험사를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에 따른 보조금이 종료되면 오바마 케어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2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오바마 케어가 중간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중간 선거 국면에서 건강보험료 급증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국민 개개인의 수중에 보조금이 직접 가는 트럼프 케어 추진으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치러진 각 지역 선거는 결과만 봤을 때 내년 중간 선거에 상당한 나비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년과 비교해 무엇이 달랐는지, 또 내년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윤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이었던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에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발의안 50을 다룬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나름 공을 들였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까지 예상보다 큰 표차가 났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공화당 입장에서 매우 뼈아픈 패배였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요. 캘리포니아의 주민 발의안도요. 거의 30% 정도
격차를 내면서 주민들이 반 트럼프 입장의 표를 찍은 거 아닙니까? 버지니아는 버지니아에서는 작년도 트럼프가 5% 정도로 트럼프가 졌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겨우 5%로 이겼었는데 이번에 17%로 민주당 주지사가 됐죠. 뉴욕시장 선거는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30대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후보의 당선은 뉴욕 출신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2016년 대선에서 블루칼라 계열의 백인 유권자들에게 바람을 몰고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방식을 당만 바꿔서 가져간 승리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016년 버니 샌더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치를 시작한 신예 정치인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모습에서도 샌더스 상원의원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대거 신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맘다니의 선거 캠페인은 내년 있을 중간선거에서도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맘다니 후보가 당선된 직후 민주당 내 거물급 정치인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37년 의정 활동을 마감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뉴욕시장 선거에 이렇게 많을 때가 없었죠. 거의 지난 선거에 2.7배나 많은 유권자, 뉴 보러들은 새 유권자는요 3.5배 이상 나왔어요. 다 조란 맘다니 찍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지난 10개월 동안 일방통행을 펼쳐온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민심의 견제를 확인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정치 이념보다는 민생, 전통보다는 개혁의 바람이 일었다는 점에서 민주당 기득권 세력 역시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한인사회 입장에선 소수의 유권자들의 개혁 의지를 확인한 정치적 이변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선거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자꾸 넘어와 충돌이 우려된다며 군사분계선의 기준선에 대해 논의하자는 건데 남북 대화의 물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군은 10여 차례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지난달 귀순병사를 따라온 추격조를 제외하면 대부분 철책보강이나 지뢰매설을 하다 넘어온 경우입니다.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난 8월 의도적 군사도발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이런 군사분계선 침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간 회담 제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군사분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1,200개 이상의 표식이 설치됐는데 대부분 유실되거나 지형지물로 가려져 이제 200여 개만 남았습니다. 또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선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기준선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열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자는 겁니다. 군은 유엔사 채널을 통해서도 북측에 여러 차례 협의를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이번 회담 제안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며 소통 채널을 단절한 상황에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도 풀이됩니다. 북한이 응할 경우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장소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인데 북한이 바로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기관 아스티바 헬스가 의료 가치와 성과를 평가하는 헬스 매트릭스 리서치로부터 2026 시니어 초이스 골드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비용 대비 가치와 실제 의료 혜택 성과가 뛰어난 플랜에만 주어지는 상으로 아스티바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의료와 문화적 맞춤형 모델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티바는 CMS 품질평가 포스타 등급과 3만 8천 명 이상의 메디케어 가입자를 기반으로 성장 중이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아태계를 위한 대표적 플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스티바 헬스 측은 이번 수상이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사명의 결과라고 강조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향상도 눈에 띄게 좋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각 주정부에 운전면허 데이터 제공을 요청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퍼블리카와 텍사스 트리뷴 등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 텍사스주 공공안전국의 운전면허 정보를 연방 시민권 및 복지 자격 검증 시스템 세이브에 추가하는 시범사업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측이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이브 시스템은 올 초 연방 사회보장국의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유권자 명부 검증 기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후 여권 및 비자 정보까지 통합됐으며 운전면허 정보가 추가될 경우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유권자 명부도 운전면허 번호를 통해 시민권 여부를 대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대 마이클 모스 교수는 운전면허 데이터는 시스템을 완성하는 열쇠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의 신뢰를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정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정책센터의 레이첼 오레이 국장은 오류 데이터로 유권자의 자격이나 시민권을 의심한다면 선거 신뢰와 투표 접근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약세에 가까웠던 혼조세를 회복세가 아닌 폭락세로 뒤집었는데요. 다우존스와 S&P 500이 각각 6주와 8주 만에 3일 연속 떨어졌고 지난 금요일 3주 최저치를 찍었던 내스닥은 5일간 4일을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오늘 5종목이나 약세를 보였고 92,000달러 밑으로 떨어진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에서 26%까지 폭락한 7개월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며 관련주들은 일제히 추락했는데요. 여기에 금값까지 약세를 보이며 모든 자산이 동반 상승했던 에브리띵 랠리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 균열이 생기며 틀어지는 조짐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이목이 집중된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과 목요일 발표될 9월달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를 앞두고 관망세는 한층 짙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개장 초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요동치던 투자 심리는 결국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쏠렸는데요. 3대 지수는 초반에 잠시나마 보였던 강세를 폭락세로 완전히 뒤집었고 장중 41%까지 쪼그라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분위기를 더욱 가라앉히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